안녕하세요. 빌딩 여지도 백승철입니다. 저는 빌딩 시장에 입문해서 한 6년 동안 40개 정도 빌딩 계약을 좀 경험을 했고, 강남에서 손꼽히는 대형 중개법인에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운 좋게도 매수 고객분들 중에 자산가분들도 정말 많이 뵙고, 매물 브리핑도 많이 드렸고, 특히나 저희 회사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한 70명 정도 되다 보니까 다른 중개사의 고객분들 중에 뭐 건물 투자 하셨던 분들의 스토리도 종종 듣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많다면 많은 경험이고 작다면 작은 경험이지만 건물주가 되시는 분들을 옆에서 본 제 경험과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빌딩 시장이 투자할 만한 건물이 수량이 좀 작아서 한 가지 물건을 여러 명이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, 지금까지 보면 빌딩 투자에 이제 입문을 하셔가지고 평균적으로 건물주가 되시는 분들이 제 체감상 한 100명 중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. 한 10분 정도도 좀 안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건물주가 되시는 분들 중에 기간을 엄청 길게 잡고 검토하시는 분들보다는 생각보다 빠르게 건물을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빌딩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 중에는 몇 개월째, 많게는 몇 년째 고민만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요. 이렇게 빌딩을 보시는 분들의 고민이, 일단 첫 번째는 계속 매물은 좀 많이 보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. 두 번째, 더 좋은 물건이 나올 것 같아서 결정을 못 하겠다. 세 번째,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빌딩 가격들이 좀 지금보다 많이 내려갈 것 같다.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망설이시고 고민만 하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결국 초반에 본 물건이 좀 좋은 것 같아서, 그래서 다시 연락을 주시면 그 빌딩은 이미 팔렸거나 아니면 가격이 좀 많이 올랐거나 조건이 안 좋은 쪽으로 좀 변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비슷한 시기에 빌딩 시장에 좀 진입을 하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건물주가 되어서 몇 년 뒤에 자산이 뭐 몇 배로 올라가 있고, 어떤 분들은 그대로 심지어 현금이,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고 하신 그 목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신 분도 있으십니다. 그러면 이 두 분의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? 오늘은 빌딩 투자를 좀 생각을 하시면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 기준에 맞는 건물이 나오면 의사결정이 빠르고, 기준이 없는 분들은 의사결정이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겠죠. 이거는 비단 빌딩 투자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처음 물건을 보기 시작하면 그 지역 로컬 부동산부터 강남의 유명한 중개법인까지 물건들을 많이 소개를 받고, 또 네이버 부동산 매물이나 밸류맵 매물 등 많이 보십니다. 이렇게 많이 보면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, 50억짜리 건물인데 입지는 너무 좋은데 월세가 이거밖에 안 나오나? 오래된 건물밖에 없어서 이걸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신축이나 리모델링은 안 해봐서 좀 못하겠다. 그래서 완성된 건물을 좀 보시는데 또 너무 비싸서 이것도 매입하면 상투 잡는 것 같다.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십니다. 그리고 싸고 좋은 금매, 시세 차익과 수익 동시에 나오는 건물은 또 없나? 이렇게 또 찾아보십니다. 그러면서 또 비싼 강의 다 들으시고 유튜브도 열심히 챙겨보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고 하십니다. 이러면서 강남에 어디 매물 나와 있다, 서초에 어디 뭐 매물 나와 있다, 반포에 뭐 있다, 이렇게 매물 박사, 매물 감정 평가사가 되십니다. 예전에 제 고객분을 한 분 말씀드리면, 사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데, 한 5년 전에 이제 처음 뵙고, 그때 당시에 현금 한 30억 있으신데 강남에 빌딩 투자하겠다 라고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셨습니다. 그때는 완전 저금리였고 대출을 좀 받으셔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하시고 월세가 조금 나오는 건물을 사고 싶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던 분이신데, 열심히 물건을 좀 찾아서, 그리고 열심히 물건 자료를 좀 보내드리고 전화통화도 좀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, 한 2년 물건 계속 보시면서 나중에는 따로 피드백도 없으시고 해서 이제는 매입을 좀 안 하시는 거구나,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연락을 안 드리면 몇 달 있다가 또 연락 오셔가지고 또 추천해달라. 그러면서 이제 불장시장 지나고 금리 오르고 또 안 보시다가 또 요즘에 금리 내리고 하시니까 또 연락이 오셨었어요. 지금 이제 알아보시는데 5년이 지났잖아요. 그래서 가지고 계셨던 또 투자금도 좀 줄으셨더라고요. 그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결정을 좀 못 하시니까 제가 차라리 그 현금 들고 있는 게 기회비용도 날리고 좀 아까우니까 빌딩 말고 다른 뭐 배당주나 뭐 주택 투자나 뭐 다른 투자처를 좀 알아보시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다른 투자는 잘 모르기도 하시고 또 계속 봐왔던 게 빌딩이다 보니까 무조건 빌딩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5년
2년 전에 보셨던 매물들 중에 투자할 만한 건물들은 지금 뭐 다 거래가 됐고, 심지어 그때보다 뭐 많게는 2배 가까이 가격이 올라서 또 매물로 나오고, 심지어 또 팔린 물건들도 많습니다. 예전에는 강남에 건물을 또 소유를 하실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또 지금은 좀 힘들어졌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꼬마 빌딩이라고 하더라도 건폐율 60%, 가능한 최소한 대지 면적은 한 40평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요즘 강남 땅값이 얼마인가요? 8천에서 9천대가 저기 이면에 이면 안쪽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. 상업 건물 들어갈 만한 자리는 어디든 평당 다 1억이 넘어갑니다. 강남에서도 상급지, 신사, 청담, 삼성 뭐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. 강남에 빌딩을 요즘에 좀 투자를 하려면 풀 대출 일으키는 게 아니면 보통 현금 한 20억에서 25억 정도는 있으셔야 조금 무리해서 한 60억에서 70억 미만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, 요즘에는 이 금액대도 투자성이 있는 물건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객분은 한 3년 전에 처음 뵀는데, 그때 당시에는 한 가용 가능하신 자금은 한 10억 정도로 진행을 하셨고, 지금 현재는 건물 두 채에 자산 가치가 한 120억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때 한 30대 후반으로 젊은 나이셨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, 여튼 건물을 좀 알아보시고 한 2달 만에 첫 번째 신사동에 있는 건물 한 채를 투자를 하시고, 그 다음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뒤에 또 연남동에 건물 한 채를 또 매입을 하셔서 이 2개 물건을 총 하면 지금 현재 가치가 한 12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매입하시는 게 한 3년 전이었는데, 그때 당시에 신사동에 매입하실 때가 평당 한 8천만 원대로 진입을 하셨고, 연남동 미로길에 평당 한 6천만 원대로 매입을 하셨습니다. 신사동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고 3년째 공실이었고, 연남동 건물도 리모델링을 진행을 해서 최근에 연남동의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임차인분이 좀 월세를 계속 연체를 하시다가 결국 권리금 받고 나가시고, 지금은 새로운 임차가 바로 맞춰진, 현재도 이제 공실이 없는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 신사동에 상가 건물이 들어가기에는 입지 조건이 좀 안 좋은 주택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올해 평당 1억 3천 정도 거래가 됐고, 연남동 미로길 메인 상권은 올해 한 1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, 요즘은 또 계속 올라서 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건물 가치가 훨씬 높아졌고 임대차도 공실 없이 지금 현재는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분이 매입한 건물들이 이제 가치가 훨씬 높아졌고 임대차도 이제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두 번의 차이점이 투자자 본인의 기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두 분의 차이점이, 저는 투자자 본인의 기준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 분은 정확한 투자의 기준이 없습니다. 기준이 그냥 가격 좋고 입지 좋고 월세 잘 나오고 뭐 이거밖에 없으신 거죠.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분처럼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투자 고민하신 지 2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끝까지 매입을 좀 못하실 것 같습니다. 이 가장 큰 이유가 몇 년 전부터 봐왔던 물건이 또 매물로 보이시거든요. 몇 년 전에 봤던 건물 가격이 현재는 몇십억씩 올라가 있는데 과연 매입을 할 수 있을까요? 비트코인 한 개가 4천만 원 했는데 지금 한 8천만 원, 1억 하는데 또 고민 안 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? 계속 고민합니다. 그때도 비싸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그러면 두 번째 고객분처럼 건물 투자에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실 것 같은데, 그럼 두 번째 분은 투자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건물을 매입을 하셨고 자산이 몇 배나 올라가셨을까요? 보통 빌딩을 볼 때 도로는 몇 미터여야 된다, 코너 자리여야 된다, 3종 이상이어야 된다, 뭐 상업지, 준주거지역, 뭐 중공업지역, 뭐 이런 흔히 아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건물주가 되신 분들이 어떻게 빌딩 투자 기준을 잡을 수 있었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한 7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매물보다는 매각 사례를 좀 더 많이 보신다. 두 번째는 매물 자료를 보면 시간을 꼭 내서 빌딩 임장을 가신다. 세 번째, 미리미리 법인, 세무, 대출 유무 등 미리 확인을 하신다. 네 번째, 중개사에게 꼭 피드백을 주신다. 다섯 번째, 정보를 많이 얻으신다. 여섯 번째, 주변 말에 휘둘리지 않으신다. 일곱 번째,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. 싸면 싼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. 그러면 첫 번째는 매물보다는 매각 사례를 좀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, 몇십억부터 몇백억 하는 이 건물이 매각되었다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이제 금액으로 매각이 됐겠죠. 미리미리 매각 사례를 임장을 하시면서 주변 상권, 입지 조건, 유동인구, 뭐 동선 등 체크하다 보면 나중에 그 지역에 매물이 나오면 좋은지 안 좋은지 현장 판단이 좀 빨리 됩니다. 두 번째는
매물 자료를 보면 시간을 내어서 꼭 빌딩 임장을 간다. 이건 1번과 동일한데 매각 사례는 그래도 여유있게 임장을 좀 가시더라도 좋은 매물이라고 추천을 받으셨으면 꼭 빠르게 시간을 내서 다녀오셔야 됩니다. 사전에 임장 활동을 많이 해두셨다면 그나마 그 지역에 이제 판단이 빨라지시겠죠. 그리고 뭐 강남 신사동이나 뭐 이런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갑자기 나온 좋은 물건이라고 해서 보러 가면 그 물건 앞에 몇 팀이나 같은 물건을 보고 있는 신기한 경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장에서 가계약하고 거래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3번, 미리 법인, 세무, 대출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. 법인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빌딩 투자할 때 명의를 개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법인을 세워서 법인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이건 세무와도 좀 연관이 되는데 어쨌든 물건을 보고 와서 나한테는 개인 명의가 나을 것이냐 아니면 법인 명의가 나을 것이냐 그때 물건 보고 그때 고민을 하면 이미 늦습니다. 또 가족 법인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시고 계획을 좀 잡아 두셔야 됩니다. 대출 유무도 미리 주거래은행에다가 개인으로 매입하면 대출 얼마 나오고 법인으로 매입을 하면 얼마 나오고 또 금리는 얼마 예상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리 알아놓으셔라는 거죠. 이거 물건 보고 그때 검토를 하시면 또 뭐 세무 상담 받는데 하루, 은행 지점장님이나 뭐 담당자와 신용조회부터 뭐 여러 가지 알아보는데 또 하루 이틀, 그러면 벌써 팔리고 없습니다. 네 번째, 중개사에게 꼭 피드백을 준다.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. 중개사가 물건 브리핑을 열심히 해줬는데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. 그래서 안 산다고 하면 그 중개사가 좀 실망할까봐 말 못하겠다.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십니다. 근데 차라리 이건 이래서 아닌 것 같다, 저건 저래서 아닌 것 같다 딱 말씀해 줘야 중개사도 투자자의 원하는 조건이나 성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그거에 맞는 물건이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피드백을 꼭 주셔야 되는데 심지어 카톡을 보시고 답변도 없으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. 이분은 좀 빌딩에 대해서는 이제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다음에 좋은 물건이 나오더라도 바로 안 보내드리는 이유가 됩니다. 중개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있으셔야 좋은 물건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정보를 많이 얻는다. 이거는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됩니다. 매물 정보를 얻는 루트를 많이 만들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, 관심 있으신 지역의 부동산 소장님들과 관계를 또 많이 맺으시고, 그리고 대형 중개법인의 중개사와도 친분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. 그리고 중개법인의 담당 중개사가 있는데 뭔가 나와는 좀 맞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 성향이 좀 맞지 않다라든지 뭐 이러면 중개법인에 전화하셔서 담당자를 좀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. 일생일대 중대한 이 빌딩 투자를 앞두고 있는데 당연히 좀 부족하거나 맞지 않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시 이제 맞는 사람과 하셔야겠죠. 그리고 여섯 번째, 주변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. 주변에 이미 빌딩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있으시면 조언도 얻을 수 있고 너무나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혼자 결정하기가 좀 힘드니까 부모님께도 여쭤보고 친척, 주변 친구들, 지인들, 한 번도 빌딩 투자하지 않아 보신 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그리고 인터넷에다가 또 질문을 하시고 큰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얼굴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의 온라인상의 텍스트만 보고 판단을 하신다라는 게 말이 좀 안 되죠. 미리미리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좀 있는 모임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미리 그분들께 좀 조언을 받아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, 싸고 좋은 건물은 없다. 싸면 싼 이유가 있다.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. 급매물건이라는 게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이제 금전이 빨리 필요하니까 매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. 사업 실패든 상속이든, 예를 들어서 그런 건물이 강남 신사동에 주변에 거래된 사례 대비해서 약 한 20% 정도는 싸게 나왔다라고 하면 빌딩을 좀 보시는 분들이면 바로 좀 검토하시고 사고 싶지 않으실까요? 그럼 이런 생각을 과연 나만 하고 있을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리고 매도자는 당연히 더 비싸게 또 팔고 싶어 할 건데,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매도자분에게 연락 엄청 갑니다. 그럼 단돈 1,000만 원이라도 더 준다라는 곳에 팔면 되겠죠. 매도자 입장에서는 정말 입지 좋고 좋은 조건의 건물은 서로 살려고 합니다. 매도자가 싸게 팔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. 예전에 21년도에 청담동에 좀 경매가 나온 빌딩이 있었는데 감정가가 그때 당시에 52억이었는데 낙찰은 102억이 됐습니다. 그 후에 한 1년 만에 또 130억으로 또 거래가 됐습니다. 그리고 싸면 싼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. 대지 면적이 뭐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뭔가에 제약이 있다든지, 금액적으로만 그 지역에 얼마에 거래되었는데 이 매물은 매각 사례보다는 뭐 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. 진짜 좋은 물건인데 싸게 나왔다는 거는 정보가 지금 오픈이 안 되어 있어서 매도자분도 여러 딜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 정보를 받은 거거든요. 그러면 그만큼 의사결정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. 운도 상당히
따라줘야 되고요. 이런 경우에는 사실 몇 시간 지나면 끝나는 경우도 많고 또 빨리 사려고 하다 보면 또 매도자분께서 가격을 또 확 올리기도 합니다. 어쨌든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케이스라서 급매 물건, 이런 물건을 기다리다가 기회비용이 날아가고 또 나오면 바로 매입할 준비도 돼 있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몇 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정말 드문 경우라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매입할 준비도 돼 있어야 되고 또 이것만 기다리다가 시간 정말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대략 이 7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말씀드린 내용은 기준이 아니라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그럼 계속 말하는 그 기준은 뭐냐? 사실 그 기준은 개개인마다 좀 다릅니다. 지금까지 얘기하고 나서 무슨 소리냐? 사실 다 아시는 도로 넓이, 코너, 용적률 이득, 이런 이론적인 것들은 답사가고 물건 보고 하시면 다 아는 내용이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. 그래서 이런 7가지 행동을 좀 하시면서 자신이 진정 뭘 원하는지 좀 아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나는 4m 도로는 절대 투자 안 할 거다. 아니면 각층 층고의 높이가 높아야 된다. 주변 분위기, 또 주변 임차 업종들. 그래서 실제로 임장을 가보시고 실제로 알아보시다 보면 자신만의 기준점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옆에서 뭐 좋다, 옆에서 부추기는 것, 아니면 안 좋다, 이거는 안 된다, 이런 것들.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고 본인만의 딱 정확한 기준을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많이 보신다면 또 지역마다 좋은 블럭, 그리고 좋은 도로, 좋은 입지, 그리고 유동인구, 동선 등 이런 여러 가지가 파악되고 그래서 여기 지역은 저평가가 되어 있고 저기 지역은 생각보다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. 이런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시는 본인만의 기준이 생깁니다. 그래야 어떤 매물을 봤을 때도 바로바로 판단이 되고 들어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남들보다 의사결정을 좀 빠르게 내리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건물주가 되려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도 좀 막막함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좀 답답하시거나 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좀 문의를 주시거나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. 빌딩 매입 전에 제가 중개사로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도 많은 분들과 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매각사례 매물 임장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한 3년 전부터 매주 주말 오전에 빌딩 투자자분들과 빌딩 임장을 좀 진행을 했었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강남 외 다른 지역들까지 해서 매주 평일 저녁 또 토요일 주말에 빌딩 임장을 하면서 매각 사례와 매물 임장을 하고 또 예비 투자자분들과 현재 건물주분들과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. 올해도 봄부터 진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40회 넘게 한 것 같습니다. 이번 여름 너무 더웠는데 그래도 이제 9월이 왔고 9월이 지나고 조금 선선해지면 좀 더 편하게 빌딩 임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제 경험을 가지고 건물주가 되신 분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